최근에 엑싯을 한 사례예요. 어떻게 지었길래 팔렸나. 강남의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도로도 2개나 접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025년 연초에 매각이 됐습니다. 워낙 좀 상황이 급했던 것도 같고 공시 상태에서 버티기가 안녕하세요, 황금대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정호신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오랜만에 강남구 대로변 삼성동을 가로지르는 봉은사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정릉역에서 9호선 라인을 따라서 삼성중앙역으로 가는 이제 봉은사로 앞에 저희가 나와 있고, 옛날 조선시대 왕이 묻힌 곳이 있죠. 아무튼 그 인근에 꼬마 빌딩 하나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루러 한번 나와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거의 매일매일 실거래 사례를 체크를 하면서 시황을 한 번씩 살펴보는데, 최근에 엑싯을 한 사례예요. 건물을 지어서 성공적으로 매각까지 완료가 된 사례고, 어떻게 지었길래 팔렸나 좀 그것도 보고 상품성도 보고 임대는 맞춰졌는지 체크하려고 지금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기존에 이미 지어진 거, 네. 기축 건물이나 임대가 딱 맞춰져 있어서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건물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되는데, 뭐 나대지나 아니면 노후주택을 사서 근생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즘 투자를 거의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뭐 계속 건축비가 올랐어도 그래도 수익률이 나오고 입지가 좋은 것들은 좀 거래가 몇 년 동안 됐었는데, 이제 최근에 워낙 임대차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지금 막 트럼프가 거기다가 뭐 금융시장도 막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씩 다 그런 매매 시장, 특히 개발하려는 신축 부지 시장은 좀 멈춰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와중에 또 매각이 된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냥 소개할 겸 지나가다가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일단 세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봉은사로에서 이면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필지네. 뭐 이거는 막 골목 속에 있다기보다 대로변 바로 뒷필지다. 대로변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가시성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여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선정릉역 출입구에서 초역세권이니까 사실 교통 입지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딱 대로변에 붙어있는 필지도 지금 오피스 건물로 개발이 돼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부분적으로는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면만 들어가도 안에 좀 뭐 근생이 있긴 하지만 안쪽에는 이제 빌라나 다가구 같은 주택들이 있고, 그나마 여기 이제 6m 도로가 접하고 있는 데는 일단 근생으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한번 볼까요? 차 빼야 돼. 뭔 얘기야? 아무튼 자, 여러분, 추워서 분명 댓글에 그거 달릴 거야. 황금대지님 추워 보여요 해가지고 제가 그냥 코트를 입고 왔습니다. 뭐 얘기하다 말았지? 이 건물의 안쪽 보면은 완전 주택가다. 그렇지.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실거래가 지금 돼서,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선정릉이죠. 강남의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도로도 2개나 접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묻힌 필지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오피스 입지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사실 요즘에 대로변에 있는 프라임 오피스 말고 강남 이면에 있는 이제 꼬마 빌딩이나 소형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가 사실 아직 안 맞춰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 지적도를 보시면 이게 안 그래 보이지만 일단 북도로 코너 필지고, 위에 있는 길이 이제 북쪽에 접한 도로가 사실 막다른 도로인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북도로죠. 대놓고 북도로는 좀 비싸니까 막다른 도로를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걸치고 있는 필지들이 생각보다 좀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서 개발을 하면 좀 일조권 부분에서 비교적 이득을 잘 볼 수 있다. 막다른 도로인데 35m가 되지 않아야 돼. 그렇지. 뭐 이 치수와 이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들어라. 자, 여기 6m 도로가 있고 북도로가 있는데, 막다른 도로가 뭐냐면 이제 여기도 도로죠. 이제 지적도상 도로고, 도로로 가다 보면 이제 안에 그냥 다 필지들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도로를 이제 막다른 도로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 막다른 도로의 끝까지 이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정도면은 35m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34m예요. 와. 그래서 이제 도로 제척을 많이 안 당하고 이 도로를 유지하면서 북도로는 이용하고, 메인 도로는 좀 넓게 6m 도로를 접한, 서도로를 접한 그런 필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이 그 용적률을 50%씩 상향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게 조만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북도로가 있는 땅이 더 귀해진다. 이 땅은 그런 측면에서 필지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이 건물은 그래도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야지. 뒤에 있는 건물은 북도로가 끼고 있는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죠. 북도로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땅은 3종에 68평입니다. 이거는 지하를 1계층만 팠어요. 지하 1층에 공부상은 7층인데 실질적으로는 6층까지 되어 있고, 대지가 68평, 연면적 203평이고, 이 땅은 이제 2020년 5월에,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전에 평당 7,800 정도에 주고 매입을 하셨어요. 53억에 매입하셨고, 2022년에 이제 신축하셨는데 공사비를 약 20억 정도 받습니다. 공사 면적 기준으로는 한 250평 정도 봤어요. 연면적은 203평이지만.
그래서 공사비를 곱하기 800만 원 때리면 약 20억. 그다음에 이제 부대 비용, 설계비, 감리비, 뭐 기타 뭐 금융 비용이나 잡비했을 때 뭐 다 하면은 한 7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총 사업비는 80억인데 신탁으로 되어 있어서 뭐 대출을 저희가 뭐 채권 최고액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대충 한 60억 정도 대출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내 돈은 한 20억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2025년 연초에 105억, 평당 1억 5,500만 원 정도의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전 매각 차익은 약 25억이고 내가 만약에 20억 들고 이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에쿼티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100% 이상 되는 그런 거고, 지금 요거는 이제 랜드북에서 이제 어플로 봤을 때 AI 추정 가격은 약 100억 정도 되니까 뭐 그래도 잘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을 좀 싸게 샀던 게 주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완제품인데 아무리 임대가 안 맞췄어도 3종에 이 정도 역에서 거리가 있고 이렇게 건축물 연면적 다 먹었는데도 평당 1억 5,500 하고 좀 놀라면서 사례를 보긴 했거든요. 워낙 좀 상황이 급했던 것도 같고 공시 상태에서 버티기가, 그 다음에 땅을 그나마 7,000대에 사놨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일단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 건축물만 보면은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어차피 3종이고 지상 6, 7층까지 올리면 스프링클러는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사실 여기가 지금 상권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1층에 조금 더 주차를 확보하고 위쪽에서 면적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거 지을 당시만 해도 어차피 용적률 상향 얘기는 없었으니까 뭐 용적률을 다 찾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임장원 씨 얘기한 대로 이제 북도로가 있으면 사실 조금 일조권을 더 받더라도 그냥 1층보다는 위에서 용적률을 쓰고 1층에 뭐 주차에 대한 편의성을 더 많이 가져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통유리를 해놨어요. 2층부터는 이렇게 딱 오피스처럼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가려놨고, 근데 1층은 통유리를 해놓은 게 뭐 카페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상권 정도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로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한 생활 매축형 업종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 대로변에 같이 접하고 있는 이 건물도 그렇고 이 뒷건물, 이제 이거 두 개는 옛날부터 있던 조금 구축 건물이죠. 그런 것도 1층은 사실상 관리실 말고는 돌아가는 그런 업종이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뒷건물 이것도 이제 최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막 준공 내고 이제 임대를 맞추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딱 얘기한 대로 1층을 다 필로티로 구성을 해서 오히려 주차 편의성을 강조했죠.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북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필로티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다 주차를 했을 때 여지가 좀 덜하죠. 덜한데 이제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주차를 하고도 사실은 뭐 잠깐 이렇게 뭔가 오는 손님이라든가 아니면 차를 바짝바짝 댔을 때 뭐 이거는 이제 법정 주차랑은 별개지만 그래도 주차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일단 또 건물 외장재가 좀 특이했습니다. 그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그냥 갖다 끼운, 이게 표현하면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약간 끼우는 방식이 맞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좀 특이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사실 나쁘지 않은 게 좀 깔끔하긴 하네.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유리 같아. 또 하나 특징은, 이거는 지하를 보통 우리가 강남은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2계층을 파는데 여기는 1층만 팠어요. 땅을 싸게 샀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하를 1계층을 층고로 높게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뭐 썬큰이 있는데 뭐 지하로 직결 계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접근성이 확보되진 않지만 계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채광이 더 확보가 되는. 그렇죠. 만약에 직결 계단이 있었으면 계단 내려가는 것 때문에 이 썬큰이 이 정도의 개방감이 안 느껴질 거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냥 이제 땅이 68평인데도 불구하고 지하가 1계층이고 썬큰이 이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지하층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은 지하로 들어가는 이유가 싸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층고가 높고 어두워서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있거든요. 암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썬큰이 있는 게 오히려 뭐 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일부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하나의 업종만 고려를 해서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중성 있는 거를 이제 기획하는 게 좋겠고, 그럼 이쪽으로 와보면은 비록 1층에 상가는 있는데 주차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빠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주차는 사실 이쪽에 3대, 그리고 여기 평행주차로 한두 대 정도는 더 될 수 있는 법정주차 외에, 저는 그게 이제 또 코너 필지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층에 상가가 들어갈 때 주차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상가로 들어갈 때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나마 이게 2면이 도로니까 다행인데 1면이 도로였으면 이게 주차가 1층에 상가가 있고 이렇게 꽂았을 거야. 그러면 이제 더더욱 안쪽에 있으니까 사실 이거보다 상가보다는 좀 사무실, 부동산 이런 게 들어오면 좀 맞지 않을까. 이건 지금 임대료가 얼마죠? 통임대료랑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보면 월 차임이 2,700만 원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I 평당 임대료는 13만 원 중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지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현재 임대시장을 아는 분들은 이 정도까지 요새 임대시세가 내려오긴 했지라고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남 오피스가
이제 일반적인 오피스 수요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계속 공실은 많고, 그러니까 공급은 여전하고 해서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건물 컨디션이면 NI가 13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세감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통임대 기준이랑 구분임대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임대 시세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걸 층별로 임대를 놓게 된다면 이제 그 층에 들어오는 임차사 입장에서는 이런 공용 공간을 제외한 이제 안쪽에 있는 임대 면적, 즉 전용 면적 위주로만 이제 보다 보니까 구분 임대로 싹 다 맞췄을 때 그 구분 임대 합이 사실은 통으로 맞췄을 때보다는 좀 안 될 확률이 좀 있죠. 높죠.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해지하고 부분적으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더라도 나머지 층에 임대료가 있으니까 좀 버티기가 수월한 그런 장점은 있죠. 다만 또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은 매도자가 좀 한정된다는 거. 이 건물을 사갈 사람이 투자자 말고는 보통 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단점은 있다. 우리 반대쪽도 한번 가볼까요? 네, 도로변에서 한번 보시죠. 이 건물은 이제 그래서 계약한 분이 누굴까 하고 등기를 떼봤는데 충북 진천에 있는 식품회사예요. 그분은 뭐 4억을 일로 이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서울 건물의 자산, 에셋 파킹용,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강남의 이 정도 입지에 평당 1억 5천에 나온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맞아요. 잘 샀죠. 개발하신 분도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잘 봤죠. 차익을 잘 본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좀 땅을 싸게 샀고, 기본적으로는 최소 이렇게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바라보면서 개발해놓고 조금 보유하거나 운영하거나 해서 이제 매각을 하면 시간이 주는 또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걸 좀 같이 고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뒤에는 볼 거 없는 게 이게 남쪽이어가지고 4, 5층에서 남쪽으로 창을 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선정릉 뷰가 나오거든요. 그렇지. 보통 이렇게 강남의 블록에 학교라든지 공원을 끼고 있는 라인에 뷰가 나오는 영구 조망이 되는 사옥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 상품성도 고려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았나. 이게 약간 선정릉 뷰가 이제 일부층 나온다고 했는데 아예 선정릉 쪽으로 가볼까요? 선정릉도 사실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으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공원을 바로 접하고 있는 요 필지들, 이걸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거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공원 뷰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말씀하신 학교라든지 이런 공원 또는 문화재가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학교가 있을 때는 공사민원, 그다음에 문화재가 있을 때는 문화재 심의 같은 거를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토지를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아무튼 저희가 간단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실거래된 게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건물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사실 뭐 지금 강남의 근생을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낸다 라는 측면에서 정말 내가 실제로 쓴다거나 아니면 사옥으로 쓸 거다, 좀 중장기로 파킹하고 싶다, 근데 그런 분들 위주로만 좀 골라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출도 요즘 많이 쪼이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목적에 맞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